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화법하고 작문을 할 차례네요. 2시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국어 공부도 한 권의 책이 끝나겠네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화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법이라는 게 뭘까요? 말하는 방법을 화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고등학교 다니실 때 화법 공부한 거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법은 옛날에 이제 듣기로 끝냈었는데 요즘에는 5개의 문제가 나와요. 수능에서도. 그것처럼 공무원 시험에서도 화법이 나오는데 대부분 나오는 것이 뭐냐면 뭐 토론의 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의의 형식이라든가 사회자의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하기 방식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이제 교재를 한번 보면서 중요한 건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두 언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말할 때 언어적인 것이 있고 반언어적인 것이 있고 비언어적인 것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지요. 그래서 상호 교섭적 관계고 물었는데 대답 안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 정도 기억하시고 성격 그 큰 타이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대인관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한 나라의 의사소통 방식은 특정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했는데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지어서 얘기해야 된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상황, 그쵸? 그치 정말. 그 다음에 맥락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야기하려면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얘기겠죠.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럼 청자는 누구겠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청자가 되겠죠. 그래서 1대1에 대하냐 1대 다에 대하냐 다대 다에 대하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이름이. 청자가 있어야 되고 말하는 화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 그걸 전원이라고 합니다. 전원, 메시지. 밥 먹었어요? 이건 특별한 메시지는 없지만 한 예로 밥 먹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친교와 관련된 얘기니까 진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보다는 잘 지냈어? 안녕? 반가워? 뭐 이런 관계를 또 살펴보시면 돼요. 자, 언어적 메시지. 그 다음에 관계적 메시지는 사회 맥락적 관계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황과 사회 문화적 맥락 따로 하나 꺼주면 놨죠. 상황. 그 다음에 사회 맥락. 이 정도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말하는 방법의 유형에는요. 공식적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유형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사적 화법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국어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적인 화법이겠죠. 공적인 화법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부분 경어체를 사용한다. 이 정도 기억하고요. 여러분 높이법 기억나십니까? 높이법에는요. 보드로 쓰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 높이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법에는 격식체하고 비격식체가 있었죠? 비격식체.
비격식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두루 높였다, 낮췄다 한다 해서 두루 높임. 그 다음에 두루 낮춤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는 두루 높임을 쓰죠. 엄마 사랑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요체를 이렇게 사용해요. 돈 받은 다음에 반말로 까죠? 네. 엄마 사랑해. 뒤돌아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격식체는요. 격식체라는 건 말 그대로 격식을 갖춰야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여기 하십시오체가 있어요. 조금 옛날에 그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을 우리는 합쇼체라고 하죠. 합쇼체.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나까, 다나까로만 이야기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우체, 그죠? 그 다음에 헤라체, 해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먼저 써줬어야 했는데 잘못했는데요. 이거는요 아주 높임이라는 얘기죠. 아주 높임. 이거는요 예사 높임. 하라 해. 아이고 잘못했죠. 이걸 지워야 돼요. 하계체죠. 하계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하라체. 그래서 이거는 예사 낮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요 아주 낮춤이죠. 네, 맞아요. 이 녀석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사적인 말하기에서 사용해요.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공적인 말하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문법은 여러분 다 배우셨으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공적인 말하기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교재로 갈게요. 자, 공적인 말하기. 그 다음에 관계의 유형에 따라서요. 1대1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종합법 1대 다. 그 다음에 집단 다 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저는 지금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저는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고 있지만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종합법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밥 먹었어? 어제 잘 잤어? 이런 것들은 다 친교나 관계 유지죠. 그 다음에 재미,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 그것을 설득적 화법이라고 해요. 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저는 아무래도 국어 정보를 가르쳐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제 국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둘 중인데 조금 비중을 두자면 저는 1차적인 목적은 여기죠. 그죠? 예, 정보 전달. 그죠? 예. 그 다음에 의사소통. 화법 사항이나 명칭을 중심으로 분류한다는 명명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화법 유형을 나누는 방식이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화법과 매체 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만남을 통해서 하는 의사 방식이 있고 매체를 통한 의사 방식이 있어요. 이 매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청각 자료를 얘기하시면 돼요. 또는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SNS가 있겠죠. SNS. 이런 것들이 해당할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번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얘기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예. 자, 넘어가시고요. 자, 화법의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담화의 수용과 생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닥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보다 지금 이게 무슨 이것을 조금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뒤에 보시면
어디를 먼저 가냐면요. 559페이지를 좀 먼저 가보실래요? 559페이지. 듣기 과정의 정응과 조정인데요. 일단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무엇일까? 맞을까 틀릴까? 평가.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계획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계획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생성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짜맞힌 다음에 논리적으로 조직한 다음에 그것을 어떠한 뭐 비유적 표현을 통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과정.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이 순서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면 화법의 언어라는 특성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의미를 생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내용 구성은 화제, 수식과 탐구, 그래서 내용 생성하고 그래서 주제, 상황, 목적, 주제에 맞는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됐죠? 유형, 이제 여기에 이제 가끔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일반적으로 대화가 있고요. 토의 토론이 있고 면접, 발표, 연설, 협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녀석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요.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 반은요. 반대된다는 뜻이 아니라 반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반절만 언어적 요소와 관련지어서 이루어진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언어적 표현은 여러분 뭔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반언어적 표현은 이 발음기관, 조음기관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해 주거나 또는 보충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소리와 관련됐다는 얘기예요. 소리와. 알겠죠?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응팔 보니까 그 봉황당 그 아저씨는 뭐 놀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억양이 올라가죠? 와! 이렇게. 그죠? 이런 거라든가. 또는 소리, 목소리의 크기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친구한테 전해야 되는 급한 소식이 있을 때는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봄날에 누가 말 걸면 말이 느려지죠. 귀찮아.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거 어조는요. 여러분 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톤이 곧 언어로는 어조예요. 아시죠? 왜 이 어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미술에서는 이게 색조 색 이렇게 명암 말고 이거와 관련돼 있는 거죠. 여러분 화장품으로 얘기하면 이게 색조 화장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언어의 색조 화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좋은 날 핑크색으로 볼터치하고 뭐 이런 것처럼 말도 기분 좋을 때는 조금 들뜨고 가볍게, 좀 슬플 때는 무거워지고 어둡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어조라고 합니다. 말의 분위기.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요. 언어와 관련되지 언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제스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디 랭귀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시선이라든가 왜 우리 서로 이야기하는데 시선이 막 자꾸 딴 데 가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어디 119에 전화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실려보내고 싶을 정도로 막 눈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건 불안하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표정이 그 다음에 몸짓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과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반은 반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뭐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전달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를 높일 수 있다고요? 전달 효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의 설득력이 높은 것은 이 제스처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이야기할 때 유난히 제스처가 많다고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왔어요. 듣기 전략 중에서요. 여러분 공감적 듣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극적 듣기, 적극적 듣기. 이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극적 듣기 하면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너 되게 슬프겠다. 이렇게 동조해 주는 거예요. 힘내 이렇게. 그죠? 남자친구가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적극적 듣기는 뭐냐? 많이 슬프지. 일단 소극적 듣기를 해줘야 되겠죠? 세상의 반은 남자야. 이렇게 얘기 지나면 그래? 뭐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스로 좀 이상한 얘기는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 듣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 시계 있어? 있어. 나 뭐 어디 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의도를 파악 못한 거겠죠. 몇 시냐? 이런 얘기겠죠. 몇 시냐? 그 다음에 이제 한 3시경이 됐어요. 오후 3시경이 됐는데 친구가 야 배고프지 않냐? 그 얘기인데 이제 상황적으로 이제 친구가 밥 먹자는 얘기인데 그래 PC방 가자 이렇게 한다면 이 상황과 의도를 파악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법이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냥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비 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밭에서 외칩니다. 수철아,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뭐 하냐면 장독대 뚜껑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빨랫줄에 있는 빨래를 걷었죠. 저는 어머니의 의도를 잘 파악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비 올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의도 파악을 잘못한 거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평가하면서 듣는다. 뭐 내용이 맞는지, 타당한지, 공정한지. 네. 이걸 다 따지면서 이야기하면 정 떨어지죠. 근데 너무 이제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언어는요, 우리가 하도 날마다 태어나면서 어떤 소리를 이루고 음절을 이루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이 말하기죠. 근데 규칙을 정해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이제 암시적 규칙이냐 명시적 규칙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런 거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어떠한 수준이고 몇 살이고 정신연령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했을 때 더 효과적인 전달력이 생길 것이고 더 효과적인 말하기가 되겠죠. 그런 말이고요. 뭐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이라든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대인관계 형성과 발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은 뭐 이거는 여러분 뭐 아시죠? 자, 말하기의 불안. 저도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처음 강의할 때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 살 때. 그 다음에 믿거나 말거나 왜 이런 사람 있죠? 예쁜 사람 앞에서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뒤돌아서면서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왜 그럴까요? 많이 안 해봤거나 미처 대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저는 가끔 이제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발음이 나올까 두려움도 생겨요.
두려움도 생기고 나같이 얼굴 크고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좋아할 수 있겠어? 이런 불안감, 자신에 대한 뭐라 할까요? 소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이죠. 연습하고 자신감을 갖는데요. 해결 방법은 이건데요. 이론상은 이래요. 쉽진 않습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거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을 들은 다음에 무슨 의도일까? 또는 무슨 상황에서 얘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고 평가와 감상. 사실은 이 비판에는 평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비판이란 말 속에는 어떤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말할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화제, 주제나 목적에 맞게 중심 소재를 선택하고 그 중심 소재에 따른 자료들을 만들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조적 자료를 좀 활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논리적 짜임에 맞춰서 개요표를 만들어서 표현하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요즘에는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죠. SNS. 그래서 요즘에 매체로 활용하는 방식이 더 많죠. 그 다음에 보조적 자료. 이거 좀 잘 기억해주세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를 높이기 위해서?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높이기 위해서?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OECD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뉴스에서 많이 봤고 많이 들었어. 근데요. 그걸 말할 때 미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높아? 우리가 진짜로 우인데?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를 높인다?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동영상, 이미지, 실문, 그래프 이런 것들, 사진, 이미지가 사진이겠죠? 그 다음에 근데 요걸 잘 익혀서 사용해야 돼요. 무조건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상황과 목적에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보다는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보조적 자료는. 자, 담화 유형 나왔는데요. 여러분, 대화가 먼저 나왔어요. 대화는 여러분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주고받는 참여자와 청자와 하자가 서로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친교나 정서를 표현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촉구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하죠. 근데 대화를 할 때는요. 지켜야 되는 원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들인데요. 요거는 외워두세요. 이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협력의 원리. 경률이라는 것은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양이 적절해야 돼요. 양이.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질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태도는 좀 더 적극적일수록 이야기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겠죠. 그 얘기예요.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차가 있어요. 여기 핸들이 있죠. 여기 제가 타죠. 어머니가 여기에 탑니다. 엄마, 여기 누나가 탑니다.
한 30분 간다고 합시다. 식당으로. 저 운전하다가요. 사고 낼 뻔했어요. 어찌나 야, 이야기가 많은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집 아줌마, 그 다음에 교회의 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장로의 아들까지 얘기를 해요. 이들의 대화는 양이 너무 많아요. 절대 엄마하고 누나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원래 엄마하고 딸은 그런가 봐요. 만나면 사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양의 경륜을 어긴 케이스죠. 그러다가요 갑자기 누나가 툭 묻습니다. 엄마랑 둘이 막 얘기하다. 야, 뭐 먹을래? 뭐에서 어긋났어요? 엄마하고 누나하고의 대화 사항만 본다면 엄마가 봤을 땐 이 새끼 나하고 얘기하다가 왜 딴 걸 물어보지? 관련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요. 옆집에 뭐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그것도 남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질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요. 가끔 엄마는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누나가 아무리 얘기해도 창밖 보고 계실 때도 있어요. 태도에 문제가 생겼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양, 질, 관련성,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손성이에요. 자, 상대방의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 즉 자기를 좀 낮춤일수록 더 좋겠죠. 이것도 이렇게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이렇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여러분 약장수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저도 약장수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물론 불법 다운로드죠. 근데 봤는데 이거 감사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 약장수는요. 거기 온 그 할머니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팔죠.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김인권인가 누군가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뭐요? 상대에게 부담을 엄청 줬죠. 요령의 경륜이 어긋난 거예요. 네. 자신의 혜택을 화자 자신에게 주는 혜택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하라. 이것을 뭐라 한다? 관용.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찬동. 특히 여자분들 서로 얘기하다 보면 나 오늘 화장 어때? 이 옷 어때?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 너 이렇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찬동.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겸양의 경륜. 칭찬은 최소화하고. 내가 선생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륜. 의견이 다른 사람 사이에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맞아. 너하고 나하고 이런 면은 조금 다른데 그래도 요런 5가지는 다구 일치하네. 장동건하고 나하고 얼굴 생김새는 다르지만 남자라는 것. 그 다음에 남자라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것. 그걸 동의의 경륜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협력의 원리하고 공손성의 원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기억하라는 거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에서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자,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예. 이거 앞부분에서 한 거니까 슉슉 아니. 2번 나왔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너 슬프겠구나. 이렇게 동조하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적극적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적극적이라는 것. 나머지는 자 이제는요. 유형에 따라서 나누어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녀석은 좀 기억해야 되겠죠? 토의와 토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토의라는 것은 개념, 목적은요. 토의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뭐 하는 것? 최선의 해결안을 찾아가는 것. 잘 기억하세요?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러게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죠?
소수의 의견도 중시해야 돼요. 의견도 중시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를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해결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됐죠? 그러면은 토의의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있고요. 패널이라는 게 있고요. 포럼이라는 게 있고요. 원탁 토의라는 것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근데 개념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심포지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각각의 의견을 발표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 오늘 패널로 누구누구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3명에서 6명 정도의 전문가가 일반 앞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서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3명에서 6명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뭐 하는 과정? 최선의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럼, 이거 좀 중요하죠. 포럼은요, 어디에서 하느냐? 공공의 장소에서. 그래서 뭐 서울시청 앞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 앞에서 학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공공의 장소에서 전문가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관객들도 있을 것이고요. 질의응답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00분 토론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건 토론이니까요. 네. 그럼 포럼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회의는 이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해봤을 거고요. 이 원탁 토의라는 것은요. 원탁이라는 건 둥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 의장이나 이런 데 가면 지위에 따라서 높이가 있죠. 근데 원탁이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입장? 동등한 입장. 제가 회장이에요. 저쪽 어떤 분은 부장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일반. 근데 원탁 토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공정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고 최선의 해결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세미나 이거 대학 때나 여러분 대학원 때 엄청나게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병원 그 메디컬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어떤 환자에 대해서 세미나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때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수술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물어보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콜로키엄 세미나랑 비슷하지만 어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요. 네,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과정.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참신한 것을 찾아내기 때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보면 광고회사 회의 정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절차는요. 아까 다 설명해 드렸지만 어떤 무엇 대부분 이 문제 토의에서의 문제는 공공의 문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럼 원인이 3가지가 나오면 해결안도 분명 3가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해결안도. 더 많은 해결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크게 원인이 3개라면 그 해결안도 크게 3가지가 될 거고 거기서 최선의 해결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를 찾아내는 것? 최선의 해결안. 그 다음에 토의의 주제는 시의성, 시대성이 현 시대에 맞아야 된다는 것, 가치, 접근성. 이 정도. 그냥 이건 물으셔도 돼요. 네. 자, 이게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요? 사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사회자의 역할.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패널도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되고 발언 기회도 줘야 되겠죠. 공정하게. 예. 그 다음에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발표자들을 또는 뭐 의견들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예, 요약 정리. 만약에 토의에서는 대부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때 조절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중개자 역할이면서도 사회자는 중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특히 어디에서 더 이 중도의 역할이 강해질까요? 토론이겠죠. 그 다음에 참여자의 역할,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토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토론은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어야 돼요. 요즘 문제는 사드겠죠. 예, 사드 가지고 N당하고 B당하고 C당이 서로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설치하자, 결론은 이거겠죠. 설치하자 말자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즉 토론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무엇을 가지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서로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된 것은 수용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죠. 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게요? 아까 토의하고 똑같죠. 목표는 최종 목표는 최선의 해결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와 토론의 최종 목적은 같다. 알겠어요? 뭐요? 최선의 해결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 알겠죠? 잊지 마세요. 유형은 표준 토론 뭐 이렇게 해서요. 고전적인 방법이라는 얘기고 고전적으로 이렇게 두 명씩 찬성과 반대를 짝을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 신문식, 칼 포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주로 아까 고전, 그 다음에 교차식 이 정도가 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뭐를 체크해야 되겠어요? 사회자의 역할. 자, 꼭 체크하세요. 뭘 제시해줘야 되겠죠? 논제를 제시해야 되겠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10분 더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발언권을 10분 덜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 그쪽으로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중간자의 입장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근데 되게 모호해요. 그럼 오해할 소지도 있겠죠.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뭐 보충 설명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해서 의문 형식으로 물어보던 또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요. 잘 기억하세요. 배경과 토론 논제를 소개하고 규칙을 알려주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나왔네요. 명확해야 되고 요약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이라든가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의 절차는요. 아까 토론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알겠죠? 네. 자, 논제는 토론의 뭐 화제, 주제 또는 대상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 이거 할까요? 이거.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잊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가치 논제, 가치 판단이고요. 정책 논제는요.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자, 질, 양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네, 이런 게 있다. 발표란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여러 상황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정도. 이건 다 비슷비슷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면접.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1차 합격하면 이제 뭐 하냐면 면접 보는데요. 손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면접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주 짧은 시간 상대에 대해서 알겠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좀 더 눈도 맞춰야 되고 좀 더 집중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공무원으로서 맞는 사람인지 이렇게
정보를 알기 위한 것이다. 여기 공적 대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 두두두두 이거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유형에 따라서 폐쇄형이 쉬운지 개방형이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접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형제가 몇입니까? 뭐 이런 건 다 폐쇄형.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뭐 국어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 그 준비는 몇 년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몇 달 몇 년 했습니까? 폐쇄형이고요. 개방형. 요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네. 당신이 사장이라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일단 사장 대구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죠? 자, 그다음에 협상. 협상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제 소말리아 해적이 있고요. 그들이 이제 뭐를 하죠? 영화도 하나 있죠? 납치를 하죠. 그럼 영국에 있는 전문 협상단이 그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나 납치된 나라나 둘 다의 이쪽은 안전보장이고 이쪽은 돈이겠죠. 이렇게 해서 조절합니다. 협상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많이 해요. 그죠? 내가 밥 살 테니까 너가 커피 사라.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협상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연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 확인 문제를 좀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할까요? 부합한다. 여러분 부합이 뭐예요? 일치한다라는 얘기죠? 범위. 내용과 일치, 그 다음에 부정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화제, 범위, 긍정, 부정. 자,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말하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이야기다. 발화를 통해서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하지 마라. 암시적으로 야, 비 올 것 같아. 이런 것을 간접 발화라 한다. 발화의 종류가 나왔네요. 일상대에서는 간접 발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춥지 않니? 이 얘기는 문 닫아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의미의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한다. 덥다라는 말은 창문 열어라 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의다. 뭐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고요. 방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학 정리 들어갔네요.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쟤는 알아들을 거야 라고 판단이 될 때 뭐를 한다?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원활하게 한다. 간접 발화는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파악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형이나 의문형식 발화를 사용하면 뭐가? 공손함이 잘 드러난다. 선생님, 커피는 드셨나요? 그러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는 뭐 간접 발화라기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네요. 선생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선생님, 오늘 비가 오는데요. 감 오시죠? 자, 발화는 구어를 위한 기본 단위 맞죠? 의미는 뭐에서? 상황과 맥락, 그죠?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 않다. 자, 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요? 좀 길지만 이거 한번 해볼래요? 뭐뭐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지문이 길어서 그래요. 자, 유명인의 사생활 보장이 국민에게 알 권리에 우선돼야 하는가를 논제. 자, 사회자의 역할 첫 번째 논제를 제시한다는 거고요. 배심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찬성 측 토론자가 자신들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근데 문제를 문제를 안 맞네요. 됐어요.
그럼 찬성자가 찬성 측 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그럼 뭐예요? 순서를 정해서 발언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적절한 것 발언 기회를 주고 있다. 그죠? 사회자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찬반 여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의 역할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이건 지문 안 읽고도 읽을 수 있어요. 찬성자가 모두 논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서로 논거를 들어서 뭐 반박하고 그래야 돼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높이는 것이 토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상대를 조금 무시하면 안 돼요. 일부 수용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설득에 관한 내용으로 말하지 못한 것은 청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말하기다. 그렇죠? 뭐요? 행동 촉구라고 그랬어요. 설득이라는 건 행동 촉구. 나의 생각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대로 하여금 나의 생각을 인정하게 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같은 경우는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하고 생각하는 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게 한다. 요거하고 뭐하고 다를까요? 청자에게 유용한 정보. 이거는 뭐예요? 설명하는 말하기겠죠? 네. 자, 이제 경률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요. 경률. 잘 잤어? 어제 시험 치르냐고 힘들었지? 그래. 너는 시험 어땠어? 집에 와서 천천히 보니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 너는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럼 대답하기 싫을 거예요, 저 같은. 그럭저럭. 근데 배 안 고프냐? 갑자기 밥 생각이 나네. 느낌은 다 알죠. B는 별로 잘 못 봤나 봐요. 근데 갑자기 성적 얘기하다가 뭘로 갔어요? 띵. 그렇죠. 뭐가 벗어났어요? 관련성의 경률에서 벗어났네. 관련성의 경률. 그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그럼 이거 몇 번하고 관련돼 있을까요? 4번과 관련돼 있네. 쉽다. 그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문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자 보세요. 여기 즉 있죠. 즉. 여러분 독해할 때 A 즉 B가 뭐라고 그랬어요? A 즉 B. A와 B는 같다.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A 곧 B. A 다시 말해 쑥 B.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거하고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안 그래요? 요거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그럼 앞에 것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들이 특정 방법으로 물건 들면 왜 근육에 힘이 덜 드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 특정 방법으로 들었을 때 근육에 힘이 덜 들게 하는 방법을 알면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제 쉬워지셨겠다, 여러분. 그죠? 자, 토론이라는 건 찬반으로 나눠 있고요. 그죠? 이거는요.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최선의 해결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자, 토론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전개되고요. 물론 토의도 그렇습니다. 토의는 정과 반의 이건 뭐예요? 이걸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토론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토론은. 잘못됐다. 그죠? 자, 다음 글을 발표할 때 발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한번 꼬았죠?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지난 수년 동안 진행된 21세기 세종계획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하는 거네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하에 국어학과 국문학 연구와 관련된 학회, 대학의 연구소,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대규모인 만큼 연구 분야 또한 대단히 포괄적인데 그 중에서 저는 말뭉치, 즉
코퍼스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뭉치라 하면 다양한 자료를 전선하여 축적한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다시 한번 설명. 이러한 말뭉치는 유형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쾌활한 인상으로 성의를 가지고, 쾌활한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 조심해야 되겠죠, 인상.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어떤 자료를 결과 보고 하는 건데 생각을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이야기가 시작된 것 중에 바꿀 수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주제와 말하기의 목적은 바꿀 수가 없다.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기의 목적이라는 게 뭐죠? 여기 그냥 참고로 여기다 간단히 쓸게요. 말하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전에 하시면서 배웠던 설득하는 말하기. 이게 말하기 목적이에요. 친교나 정서 표현 말하기. 설명하는 말하기. 정보 전달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나는 쟤를 설득시키겠어. 이 목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뒤를 가서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고 끝나면 이게 효과적인 화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주제는 결코 바뀔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다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하시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소극적 듣기, 적극적 듣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의, 토론, 사회자의 역할.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조자료는 무엇한다?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꼭 복습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